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감인방 60분의 승부 최슬기입니다. 딱 하루짜리 빨간불이었습니다. 어제 우리 양대 시장 모처럼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FOMC 회의 결과 발표를 앞두고 다시 우리 시장에는 파란불이 들어왔습니다. 게다가 원달러 환율도 또다시 오름세 보이고 있어서 정말 지금 속이 말이 아닌 상황인데요. 자,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도 오늘도 마감인방 60분의 승부와 함께 하시면서 장 마지막 막판 승부 걸어보시길 바랍니다. 마감인방 60분의 승부 생방송은 지금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서울경제TV 검색하신 후에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으로 함께해 주세요.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이외 유사 상호명에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네, 마감인방 60분의 승부, 오늘 시장의 가장 뜨거운 이슈 분석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8월만 하더라도 외국인들 좀 매수세를 보여주나 싶었는데 9월 들어서는 지금 코스피에서는 9월 13일 단 하루를 제외하면 연일 계속해서 물량 던지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들의 이 셀코리아가 재점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FOMC 회의 이후에는 과연 외국인들 어떤 포지션을 취하게 될지 지금쯤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이슈 최양호 인포스탁 데일리 기업정책연구원장 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외국인들 참 8월만 하더라도 그렇죠. 이제 좀 외국인들이 물량을 담는구나 싶었는데 9월이 되니까 외국인들 움직임이 싹 변했습니다. 뭐 8월에도 원달러 환율은 오름세를 보이고 있었고 지금 9월도 원달러 환율 오름세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큰 흐름 자체는 변한 것 같지가 않은데 외국인들 기조는 바뀌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리고, 네. 이제 또 FOMC 회의 결과가 그렇죠. 나오면 외국인들이 뭔가 또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FOMC 회의 시나리오에 따라서 앞으로 좀 어떤 흐름이 예상이 되시는지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이제 3회 연속 75bp 상승하는 게 지금 뉴 노멀이 돼 버렸어요. 그런데 자, 지금까지 시장의 기대감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면요. 9월 이후에는 75bp 이 금리 인상 속도를 좀 변화를 주는 거 아니냐는 기대감이 굉장히 많았는데 제롬 파월이 또 8분짜리 이 연설로 인해서 굉장히 큰 변화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시장이 갖고 있는 거는 자, 11월 달에는 그럼 50bp, 12월 달에는 25bp에 대한 지금 기대감을 그대로 갖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연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1년 내내 말씀드린 게 9월 달 FOMC 회의가 변곡점이다, 변곡점이다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만큼 변곡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사실 75bp 하냐 100bp 하냐 이거 거의 영향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날 이제 기자회견을 한다든가 발표문에 보면 앞으로 어떻게 얼마나 많이 어느 정도의 강도로 갈 것인가를 우리가 알아내는 숙제를 분명히 던질 겁니다. 그 숙제를 얼마만큼 잘 푸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FOMC를 임하는 자세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한국도 보면은 1300까지를 과거의 패턴으로 보면 그때 1300 넘어가면 그다음에는 워낙 약세가 이제 끝났구나. 그래갖고 이제 순매수가 들어왔어요. 근데 이번엔 안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상단이 1450에 지금 꽂혀 있기 때문에 아직도 이러한 매도의 역할들 그런 흐름이 계속 가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총이 외국인들이 갖고 있는 시총이 굉장히 지금 줄었습니다. 30%인데 30%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그것도 기준점도 지금 아닙니다만은 이 부분들이 지금 결국 깨지느냐 안 깨지냐에 따라서 전체적인 수급이 영향을 받을 것 같고요. 현재로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은 FOMC에서 강달러의 어떤 이 기조를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지금 상황에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이탈 가능성은 조금 더
높아지는 부분들로 지금 점치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들 이탈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런데 0.75%포인트냐, 1%포인트냐, 그 인상폭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파월이 그렇죠. 어떤 발언을 던져주는지 그 부분 좀 유의해서 살펴봐야 된다라는 부분이 좀 인상적이네요. 자, 그런데 외국인들 네. 지금 너무 좀 물량을 많이 던지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2020년대 이 초 대비해서 외국인 투자자의 비중이 크게 낮아졌는데 네. 뭐 거의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뭐 30% 아래로 외국인 투자 비중이 떨어질 수도 있다. 이런 아주 암울한 전망까지도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 국내 주식시장 투자 매력도가 그만큼 떨어져 있는 겁니까? 절대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또 이것이 오롯이 우리의 그 환율 문제로 지금 뭐 귀착되는 그런 원인을 갖고 있는 건 아니고요.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것이 지금 반등의 여지를 안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하는데 안 보이고 있는 그 종목 전체 흐름을 보시면요. 위안화가 아직도 약세입니다. 이게 강세 전환을 해줘야 되는데 강세 전환을 하려고 그러면 10월 달, 11월 달 당 전당대 이런 것들이 다 하면서 시진핑 주석의 3년임 이런 것들이 해결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떤 시기적인 그런 이 타이밍을 보시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로서는 지금 무역 수지 지금 적자가 개선이 되지 않는 한 외국인들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가장 바라는 거죠. 전 세계의 이제 투자자들이 바라는 게 일단은 FOMC와 연준의 어떤 정책적 기조가 바뀌는 즉 달러 약세로 전개되는 선행 조건들이 지금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계속 지금 나가고 있고요. 뭐 지난달 그리고 이번 달은 초에 보면 아직도 우리나라가 지금 무역 수지가 적자인데 무역 수지가 적자일 때는 항상 외국인 매도가 컸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뭐 7월, 8월 달에 지금 대략 4조 넘게 들어왔는데 굉장히 더 많게 너무 들어왔죠. 그 중에서 아직 남은 게 4조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4조가 빠져나가느냐 안 나가느냐에 따라서 지금 뭐 우리의 주식시장의 성적표가 달라질 것 같은데요. 빠질 매도 확률은 지금 75%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오늘 시장에서 또 환율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 초반에 원달러 환율 하락 출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미 간 통화 스와프 체결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들이 시장 전반으로 좀 퍼지면서 원달러 환율이 영향을 받았던 건데 하지만 한국은행이 선을 긋고 나섰습니다. 장중 보도 해명 자료를 내놨는데 지금 보도된 내용들 사실과 다르다. 그러면서 환율이 다시 지금 오름세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어쨌거나 장 초반에 원달러 환율이 그렇게 움직였다라는 건 시장에서는 이 통화 스와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대감을 좀 갖고 있다라는 걸로 보이는데 그러면 뭐 일단 한국은행은 선을 그었습니다만 통화 스와프가 만약에 체결이 된다면 지금의 이 강달러 기조가 조금 약해지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뭐 기대 심리 차원에서는 그하지만 사실 미국이 전통적으로 1개국을 상대로 통화 스와프를 열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통화 스와프에 대한 기대감을 줄여야 되고요. 만약에 거꾸로 뭐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하고 통화 스와프를 해? 그럼 한국장이 굉장히 나쁜 걸로 인식할 수 있는 부분들로 다르게 비춰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통화 스와프에 대해서 우리가 과거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았지만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완전히 다른 세팅의 게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대감은 줄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대통령과 대통령 정상회담에서 나올 얘기는 아니거든요. 이거는 중앙은행과 중앙은행끼리 하는 얘기지 대통령 정상회담에서 아마 큰 얘기를 할 거예요. 통화 안정화를 위해서 서로 노력한다. 이런 부분들로 지금 생각하셔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뭐 외환 위기까지 갈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은 조금 우리가 걱정을 과도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전체 지금 많은 양이 외환 보유국에 있고요. 그다음에 기업들도 사실상 이런 한번 이 거북이 등 보고 놀란 가슴으로 해서 지금 많이 준비를 하시고 있는데 물론 우리가 지금 한 달 현금 바로 현금으로 유통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작긴 해요. 4%밖에 안 되거든요. 그것이 조금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만 하는데 아직
통화수합할 정도의 그런 위기상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은 이런 걸로 봐서 환율은 1,400을 지금 뭐 넘어갈 확률은 높습니다만은 그것이 그렇게 오랜 기간 갈 수 있는 그러한 흐름도 아니라는 것을 지금 생각해 볼 때 향후에 이런 급증세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정될 수 있는 가능성은 높고요. 그럼 시기가 언제냐? 역시 지금은 우리는 중국과의 뭐 같이 가는 방향, 동행성 때문에 그런데 중국이 이제 금리 인하 중단하고요. 그다음에 제일 지금 반가운 게 뭐냐면 유가가 떨어지고 있거든요. 환율 이르면은 크게 걱정은 물론 1,400, 1,450원 갈 수 있는 신고점을 만들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것이 지속될 수 있는 가능성은 굉장히 낮은 것으로 여러분들 보시고 환율에 의해서 지금 외국인 수급이 변하는 거에서 우리가 굉장히 촉각을 뭐 세우고 있는 거는 좋은 방향이십니다만은 너무 여기에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원달러 환율로 인해서 외국인 매도세 또 시장 전체 방향성에 대해서 많은 투자자분들 고민하고 계실 텐데 뭐 원달러 환율이 지금 1,400원 선 돌파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체로 좀 가능성이 다 높게 이야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과연 언제까지 좀 지속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장기화된다라는 측면은 조금 힘들지 않나라고 지금 이야기 나왔습니다. 그런 만큼 좀 더 희망적으로 시장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외국인 투자자들 국내 주식시장에서 계속해서 매도 규모를 키워가고 있는 와중에도 지금 2차 전지나 자동차주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관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량을 담고 있는 게 포착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자, 그러면 원장님께서도 네. 이 외국인들이 2차 전지와 자동차주를 담고 있으니까 좀 국내 투자자분들도 자동차주에 대해서 좀 매수로 접근해보는 이런 투자 전략 좀 유효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뭐 굉장히 찬성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외국인들과 역행하는 관계를 형성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마이너스고 굉장히 투기적인 요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다 아시겠지만 소프트웨어 쪽은 좀 매도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2차 전지하고 자동차 이런 건 매수를 하고 있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그 원인을 파악을 해보면 지금 외국인 누적 순매수 기준으로 보면 어닝퍼세어가 굉장히 자동차 같은 데는 좋았어요. 그리고 지금 코스피가 지난달 뭐 5.75% 떨어질 때 뭐 자동차 근데 1.77밖에 안 떨어졌거든요. 막고 있는 부분들이 많고 특히 뭐 현대자동차 같은 건 2.5 정도의 지금 상승폭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보시면은 굉장히 좋은 투자 전략이 나오실 것 같고요. 이제 환율이 올라갈 때 항상 자동차가 좋았던 거는 환율이 10% 오르면 뭐 이 전체 마진이 3.3% 지금 개선되는 것이 자동차의 업계의 평균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지금 확률 상승으로 한 6천억 대 이상의 지금 영업이익이 실현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현대자동차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은 투자처로 보이고요. 현재 전체로 사실 자동차 업계는 사실 길게 보시면 안 되는 게 뭐 어저께 포드 실적도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부품 가격 상승하고 그다음에 공급망 망가져 놓으니까 거기도 지금 뭐 10억 달러 이상의 지금 추가 비용 발생한다 그래서 주가가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길게 갖고 가실 거는 아니지만 지금 현재로 다른 것에 의해서는 상대적 우위를 갖고 있는 게 우리나라의 자동차 업계의 어떤 주식 흐름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여러분이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편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외국인들의 흐름과 같이 해서 2차 전지나 자동차 같이 살펴봐도 되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연말 한미 금리의 격차 자체를 지금 뭐 100bp 수준 정도로 전망하는 목소리들 나오고 있는데요. 환율이 1,400원에 지금 이미 근접해 있습니다. 그러면 올 연말까지 외국인들의 자금 이탈, 뭐 악순환 이어지게 될지, 아니면 또 다른 뭐 방안이 나오게 될지, 뭐 여기에 따라서 좀 우리 국내 투자자분들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어주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뭐 식음료주를 가장 많이 말씀들을 지금 하시고 있는데 현재 진짜 강달러는 이제 시작이거든요. 근데 뭐 이게 좋은 뉴스일지 나쁜 뉴스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우리나라 떨어지는 게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다른 주변의 뭐 이 통화를 보면은 더 많이 빠지거든요. 자, 일본은 우리보다 훨씬 더 지금 이 환율에 의해서 지금 뭐 영향을 많이 받고 있지만 거기 우리가 외환위기라고 얘기를 안 하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실적으로 나와줘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런 인플레이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실적을 낼 수 있는 부분, 이 부분들이 지금 가장 좋은 투자처로 지금 보이고 있고요. 그 흐름은 지금 전 세계가 같이 동일하게 동조화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자동차라든가 2차 전지, 식음료, 뭐 여러 가지 인플레이션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이런 것들이 앞으로 연말까지는 계속 강세를 보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이런 것들이 지금 해결되는 어떤 뭐 이벤트들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미국 시장이나 한국 시장이나 공이 그 이벤트의 첫 번째로 말하는 것은 중국의 전당대회거든요. 그래서 전당대회에서 시진핑 사년님 뭐 이런 그다음에 금리 인하하는 것들을 막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 10월 중순 이후에는 환율도 우리가 생각한 만큼은 뭐 아니더라도 안정화 기조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소나기를 피하는 듯한, 그리고 조금 더 안정적인 부분, 뭐 결국은 뭐 그 말씀을 드린 이유는 외국인과 역행하는 관계만 유지를 하지 않으신다면 좋은 투자. 그래서 지금은 뭐 리스크 있는 것보다는 지금은 살아남는 부분들로 여러분들이 전략을 좀 더 간단히 하시는 부분도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지금 시장 일단 위험은 최대한 최소화하면서 몸을 사리는 것도 하나의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원장님, 앞서서 외국인들의 흐름과 같이 가면서 자동차주를 살펴보는 것도 좋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면서 다만 장기적인 시선으로 가져갈 건 아니다라고 하셨는데요. 네. 그런데 지금 자동차주, 뭐 간밤에 포드가 우리한테 충격을 줬던 부분도 있지만 포드도 이 공급망 문제에서 좀 잘 버틴다 싶었는데 거기가 그렇죠. 지금 문제가 드러난 건데, 그러면 만약에 공급망 문제가 좀 해결되는 기조가 보인다면 자동차주도 장기적인 시선으로 봐도 되는 걸까요? 일단은 이제 경기 침체가 지금 안 오면서 수요가 폭발적으로 이어지는 부분들에 대한 어떤 가정을 지금 두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과연 진짜로 글로벌 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에 안 들어간다는 가정을 깔고 그럽니다. 지금 최악의 시나리오는 뭐냐면 미국이 저렇게 금리를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을 못 잡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어느 시점에서는, 그러니까 어느 시점이라고 하는 건 미국도 지금 국내적으로 굉장히 지금 뭐 중간선거 때문에 사실 9월 1일부터 중간선거 캠페인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들쑥날쑥하는 부분들이 있고, 지금 뭐 이게 좋은 현상인지 나쁜 현상인지 모르지만 최근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법안들을 바이든이 내놓고 있다 보니까 지금 바이든의 지지율이요 9%가 올라갔어요. 그래서 40%대로 지금 다시 회복이 된 상황.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정치적인 부분, 그다음에 국제 지정학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이 지금 엮여 있는 게 뭐 진짜로 어떻게 탁 칼로 자를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보수적으로는 가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전체 큰 흐름, 외국인의 큰 흐름이 동조화되는 모습들을 보이기 때문에 거기에 같이 탑승하시는 것도 좋은 전략으로 보여지고요. 10월 중순 이후에 이런 이벤트들이 소진될 때 그때부터는 진짜 선구안을 갖고서 한번 붙어볼 수 있는 그러한 시장이 열릴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지금 외국인 매도세의 흐름 상당히 거세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들의 흐름 좀 지켜봐야 되긴 하겠지만 뭔가 적극적으로 발을 담그다 보다가 좀 물살에 휩쓸려 떠내려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보수적인 자세로 시장 접근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자, 지금까지 최영호 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원장님 고맙습니다. 네.
장 마감까지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 오늘 시장을 움직인 주요 키워드와 특징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 식센스, 오늘은 하이투자증권 강북센터의 이화진 과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우리 양대 시장 FOMC 회의 이 결과 발표를 앞둔 경계감 때문인지 지금 양 시장 모두 파랗게 질려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일단은 말씀대로 이제 내일 이제 FOMC가 이제 열리고 있는데, 물론 어제 이제 스웨덴에서 100bp 인상하게 되면서 오히려 경계감을 더 유지시키는 현상을 또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뭐 75bp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뭐 사실성 있게 나오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뭐 추가적으로 QT에 대한 부분이 좀 더 강하게 나올 것인지, 결국 파월의 의장에 대한 좀 발언이 좀 더 중요할 것으로 일단 보이고 있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그동안 이제 FOMC 전날과 이후에 대한 흐름 자체가 상승에 대한 흐름도 꽤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시각은 오늘은 일단은 긴장감을 가지고 오히려 어느 정도 매도세로 일관하고 다음날에 다시 상황 보고 판단하자는 얘기가 일단은 그런 흐름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좀 키포인트 말씀드리게 되면은 오늘 좀 여러 이슈가 좀 나왔습니다. 첫 번째로 9월 1일부터 9월 20일까지에 대한 무역 수지에 대한 부분이 나왔는데 42억 달러에 대한 적자가 계속 이제 6개월 연속으로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물론 지난달 같은 경우는 102억 달러 정도에 대한 적자가 됐지만은 이제 극폭이 어느 정도 감소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이제 겨울철이 다가옴에 따라서 또 난방에 대한 이슈, 그런 흐름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당분간은 뭐 무역 수지가 어느 정도 적자폭이 줄어들긴 했습니다만은 결국 이번 겨울을 어떻게 넘길지가 좀 중요할 것으로 일단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미통합 수업 추진 이제 해프닝이 오늘 오전에 좀 있었다가 다시 이제 기획재정부에서 다시 아니라는 얘기가 서로 나왔는데요.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미국에 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얘기가 잠시 나왔다라는 부분이 조금 가시화됐다가 다시 아니라는 해프닝이 나오게 되면서 좀 외국인 선물 쪽에서 매도세가 좀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3시쯤에 금방 이제 지수가 이제 급등락을 하게 되면서 변동성이 굉장히 커졌었는데 푸틴의 연설이 3시에 나온다고 했다가 다시 내일로 미뤘다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결국에는 지금 푸틴의 부분적인 군사 행동 예고에 대한 로이터 통신을 통해서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이제 급등락하는 모습을 지금 현재 연출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만큼 FOMC를 앞두고 나서 좀 여러 가지에 대한 이벤트가 좀 시장에 대한 좀 부담을 주는 게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국내 증시 지금 여러모로 참 힘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일단은 뭐 FOMC 회의 경계감이 상당한 수준이라서 현재 양대 시장 모두 파란 불빛 켜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의 주요 키워드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6개의 키워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부 외신 보도가 나왔는데요. 미국의 전기차 기업 테슬라가 시범 운영 중인 주행 보조 기능 완전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16만 대 북미 지역 차량에 확대 제공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자율주행 테마가 일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마스크 규제 완화 기대감 여전히 오늘 시장에도 더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부가 실외 마스크 해제를 검토한다라는 소식 나오면서 오늘 일부 리오프닝 관련주들 상승 탄력 받고 있습니다. 한편 이 선박 운임에 관한 이슈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운임이 급등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 나오면서 일부 해운주가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미약품 미국 시장 진출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했었는데 지금 미국 시장 진출 좀 먹구름이 끼고 있습니다. 두 번째 FDA 신약 승인에 적신호가 켜졌다라는 언론 보도들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추이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OE솔루션 이슈도 있습니다. 초고속 통신 광 모듈에 대한 기대감 더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피해 거짓. 지금 네오위즈의 콘솔 신작 게임이죠. 피해 거짓으로 인해서 네오위즈 시장에 주목받고 있는 상황인데 네오위즈 증권가에서 계속 목표가 상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의 특징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퓨런티어, 아이패밀리 SC, 대우조선 해양을 비롯해서 6개의 종목이 특징주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좀 더 깊게 들어가 볼 3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퓨런티어, 아이패밀리 SC, 네오위즈가 선정됐습니다.
네, 오늘 시장의 인기 키워드와 특징주 모두 공개됐습니다. 자, 인기 키워드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 확대 계획과 방역 당국이 지금 마스크 해제를 검토하면서 일부 종목들 상승세를 보였죠. 마스크 규제 완화 키워드 올라와 있고요. 마지막 키워드는 지난주에 이어서 네오위즈의 신작 피해 거짓이 또 한 번 선정이 됐습니다. 각각 특징주로는 퓨런티어, 아이패밀리 SC, 네오위즈가 선정됐는데요. 우선 퓨런티어부터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퓨런티어는 고일까요? 스톱일까요? 네, 일단 고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틀 전부터 이제 그런 이제 모빌리티 이제 플랫폼에 관련된 자율주행이 이제 청사진이 이제 공개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뭐 모터렉스 포함 이제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많이 오르고 있는데요. 일단은 지금 레벨 2 단계가 지금 자율주행이 지금 시행되고 있고 이제 연말에 현대차의 이제 지구공 제네시스 자동차가 레벨 3를 달고 이제 신차로 좀 출시될 예정입니다. 일단은 프론티어 같은 경우는 이제 카메라 모듈 관련해서 자동화 장비 전문 기업이고요. 일단 하이비전 시스템이 지분을 40%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카메라 모듈 관련해서 그만큼 계열사과 이제 글로벌 고객사를 이제 덩달아 같이 사용하고 있는 장점을 가질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일단 레벨 2 같은 경우는 카메라 모듈 자체가 보통 한 5개 정도가 들어갑니다. 하지만은 레벨 3가 된다. 그러게 되면 카메라가 8대에서 9대 정도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실적 자체가 50% 이상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어떤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냐면은 이제 예전에 2017년 같은 경우에 카메라 이제 사이드런 미러죠. 사이드런 미러 같은 경우를 거울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이제 규정이 변경이 되면서 그러면 이제 아이오닉 5처럼 사이드 미러가 없는 신차 그렇게 되면은 카메라 모듈이 계속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향후 이제 새로운 전기차 자율주행차가 나오게 된다고 그러면은 그에 대한 카메라 모듈 중요성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프론티어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뭐 삼성전기나 옵트론텍, MC넥스와 같은 여러 이제 카메라 관련된 업체들과의 글로벌 고객사 레퍼런스를 현재 확보한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레벨 3가 바로 시행이 된다 그러게 되면은 바로 실적이 이제 크게 실적업이 될 수 있는 종목이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현재 독일 같은 경우도 내년에 당장에 벤츠 같은 경우가 레벨 3로 도로에 나갈 수 있는 법정이 이제 규정이 됐고 그리고 신차도 내년에 나오기로 지금 어느 정도 기대감이 다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 일본도 지금 덩달아 지금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전 세계적으로 자율주행 레벨 3 단계가 내년에 추상화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퓨런티어 같은 경우는 덩달아 자율주행 관련해서 수혜를 좀 많이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주식시장 살펴보다 보면 미래로 성큼 와 있는 듯한 기분입니다. 뭐 자율주행도 그렇고 UAM 관련주들도 계속해서 시장에 이야기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자, 오늘 시장 지금 자율주행 관련주들 시장에 주목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퓨런티어 특징주로 선정해 주셨는데 퓨런티어 고 의견 나왔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와 특징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실외 마스크 의무 착용 해제 키워드 올라와 있습니다. 이미 정부가 지난 5월 실외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를 했지만 50인 이상의 행사나 집회의 경우 밀집도 등을 고려를 해서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의무를 남겨뒀는데 지금 이 나머지 의무마저도 좀 해제가 될지 여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관련주로 지금 아이패밀리 SC 뽑아주셨는데요. 아이패밀리 SC는 고일까요? 스톱일까요? 네, 일단 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이제 관련 화장품 리포트가 여러 증권사에서 서서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결국 대부분의 공통점은 탈중국화, 결국 일본 시장이나 북미 시장으로 진출하는 업체에 대해서 관심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중국 시장 같은 경우는 이미 중국 로컬 브랜드, 프로화나 여러 업체들이 이미 그동안 선장률이 줄어들었던 한국 브랜드 시장을 다 지금 먹어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는 코로나 이전의 중국 시장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새로운 시장에 대한 개척 이런 부분을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금 일본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4세대 한류유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랑의 불시착이나 이태원 클라스와 같은 한류유품이 계속
붐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와 같이 가수 쪽에서는 트와이스가 그만큼 올해 콘서트가 일본에서도 많이 열렸던 만큼 그에 따른 화장품 열풍이 같이 덩달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트와이스 멤버들이 대부분 20대 초반인 부분인데요. 이게 아이패밀리.SC 같은 경우가 이게 롬앤 브랜드가 10대 초반과 10대와 20대 초반에 대한 타깃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색조 시장에서 오히려 크게 선점하는 효과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클리오 같은 경우도 일본에서 시장 한 20% 정도를 매출 비중을 좀 차지하고 있는 상태지만 아이패밀리.SC 같은 경우는 오히려 45% 정도가 일본에서 매출이 지금 현재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미 립틴트 같은 경우는 이미 시장에서 이미 일본은 크게 성공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2분기부터 아이클리너 시장 자체도 이제 선점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제 다양한 제품군으로 인해서 좀 일본 시장을 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4분기가 되면은 그동안 10대, 20대 층이 아닌 20대 후반과 30대 층을 타겟으로 하는 신규 브랜드가 또 런칭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다양한 제품군으로 인해서 좀 더 확장하는 모습을 일단 보이고 있고 4분기 같은 경우가 이제 원래 이제 중국의 강군제도 11월 달부터 열리긴 하지만은 이제 10월 달에는 이제 올리브영에서 하는 이거 H&M 스토어에서 하는 이벤트가 줄기차게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론 단가가 좀 싸기는 하지만은 그에 따라서 젊은 층들은 이벤트에 강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때 소비가 굉장히 크게 일어날 수 있다는 점. 실제로 1분기, 2분기, 3분기 같은 경우는 200억대 매출을 꾸준하게 나왔지만은 현이 이제 증권사 리포트에서 보는 4분기 컨센은 약 300억 이상으로 지금 매출을 좀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이제 새로운 이벤트, 일본향에 대한 디즈니 콜라보 상품도 추가적으로 실시할 예정이기 때문에 4분기에 좀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측면에서 이제 아이패밀리.SC를 조금 유심 있게 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키워드 또 특징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특징주 지난주에 이어서 네오위즈 또 한 번 선정을 해주셨는데요. 지난주에 고 의견 주셨습니다. 혹시 지금 의견에 수정이 생긴 건지 궁금해지는데요. 네오위즈 고일까요, 스톱일까요? 일단 고인데요. 지난주와 크게 다른 건 없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네오위즈가 이제 최근에 차이 시즌 문명이나 이런 부분이 주가가 살짝 빠지긴 했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도쿄 게임쇼가 이제 세계 3대 게임쇼가 지금 열리고 있는 상황이고 11월달에 우리나라 이제 백스코에서 세계 역대 최대 게임 규모 행사가 지금 예정되어 있는 만큼 게임주는 사실 태조 이방은 다음으로 어떻게 보면 가장 관심 있게 봐야 될 업종으로 좀 열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콘솔 게임에 대한 신규 시장 진입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 대표 게임사들이 다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지금 NC스포츠 같은 경우도 프로젝트 TL 같은 경우 그만큼 작품성을 위해서 상반기까지 연기할 정도로 지금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고 펄어비스 붉은 사막도 콘솔 게임 시장이 나올 거고 그리고 이제 크래프톤도 이제 칼리스토 프로토콜이 12월 2일 날 지금 콘솔 게임 시장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새로운 시장, 기존에 있던 시장을 어떻게 보면은 한 발 뒤로 물러서는, 어떻게 보면 포기는 아니지만은 한 발 뒤로 물러섰지만은 콘솔 시장에 대한 새로운 먹거리를 찾기 위해서 지금 고군분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그에 먼저 앞서고 있는 상황은 네오위즈가 지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엘든링 같은 경우가 지금 1,700만 장이 작년에 수상을 해서 1,700만 장 이제 수상을 해서 1,700만 장에 대한 판매 매출이 나왔었는데요. 물론 시장의 컨센은 1,000만 대까지는 크게 기대는 안 하는 모습이지만은 실제 네오위즈가 지금 3,000억 연 매출이 3,000억이 나오는데 실제로 700만 대만 팔려도 그만큼 매출 2배 이상이 나올 수 있는 500만 대까지만 기대해도 좀 좋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면은 네오위즈는 어떻게 보면 콘솔 게임 다른 업체들이 먼저 콘솔 게임에서 신작이 성공한다 그러게 되면 네오위즈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유심히 계속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한 번 더 언급을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네, 연이어서 짚어주신 만큼 정말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네오위즈 고 의견 나왔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장의 인기 키워드와 특징주 모두 확인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이화진 과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장 마감이 임박했습니다. 현재 동시호가 상황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0.82% 내린 2,348선에서 장 마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가 빠지니까 역시 물량을 담아주는 건 개인입니다. 개인 하루 만에 다시 순매수 전환했는데요. 제조업 대형주 위주로 사자세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적극적인 매수세에도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에 지수 약세 흐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에서 5위권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락세가 우세합니다. 특히 반도체 업황에 대한 우려가 가중되면서 삼성전자 3분기 실적 둔화 전망이 힘을 얻어가고 있는데요. 장중에 5만 5천 원까지 내려가면서 52주 신저가를 새로 썼습니다. 현재는 삼성전자 5만 5,300원 기록 중입니다. 지금 이 성장주들이 특히나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성장주 하면 바이오주도 예외는 아니죠. 삼성 바이오로직스 현재 1.75%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한편 SK하이닉스 오전장에서 2% 가까이 낙폭 확대하기도 했는데요. 현재는 반등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6위에서 10위권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 종목 모두 하락하고 있습니다. 오늘 52주 신저가 경신 종목이 속출하고 있는데요. 앞서 삼성전자에 이어서 네이버도 장중에 21만 2천 원까지 내려가면서 52주 신저가 새로 썼습니다. 현재는 21만 3,500원 기록 중입니다. 어제 4%대 오르면서 지수 상승에 힘실었던 삼성 SDI도 오늘은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0.62% 하락한 755선에서 장 마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입니다. 수급은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비슷한 양상 보이고 있습니다. 개인 사자세가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개인 740억 원 매수 우위 기록 중입니다. 기관이 매수로 돌아섰네요. 기관이 116억 원 담고 있습니다. 반면 외국인은 791억 원 던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에서 5위권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종목별로 등락 엇갈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래도 2차 전지 소재 대형주들은 강세입니다. 에코프로비엠 거의 2% 가까이 상승하고 있고 LNF 0.14% 오름세 보이면서 21만 5,200원 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 코스닥 시장에서도 역시나 바이오주들은 부진한 모습입니다. 셀트론 헬스케어 현재 4% 가까이 밀리고 있습니다. 네, 이번 코너는 이정수의 신의 한 수 시간입니다. 매일 장 마감 이후 서울경제TV 리드온 이정수 파트너가 시장 분석과 함께 특징주들 짚어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이정수 파트너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의 한 수의 이정수 파트너입니다. 네, 아무래도 FOMC 회의에 대한 경계감 때문인지 성장주들 또 반도체 대형주들 약세 보였습니다. 게다가 어제는 좀 오름세 보였던 2차 전지 이 대형주들도 오늘은 하락했는데요.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셨는지 가져오신 특징주와 함께 분석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시장은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돈을 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지수가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서 뭘 해도 안 됩니다. 물론 종목들 가운데에서 가는 애들이 있죠. 있기는 있는데 어제도 얘기했지만 2,000개 중에서 한 200개 올라가는 거고요. 거의 1,800개는 떨어진다고 봐야 되겠죠. 대부분의 종목들은 하락을 하고 있고 일부 200개 정도가 상승하고 있으니까 올라가는 종목을 타고 있지 않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떨어진다고 보면 되는데 이런 상황들이 한 달 넘게 지금 지속이 되니까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그러니까 200개를 잡은 사람들 말고 대부분 1,800개를 잡은 사람들은 지금 계속 시장이 8월 중순부터 지금까지도 계속 내리니까 순실이 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거기다가 이제 미국 시장이 좀 FOMC 이후에서 좀 반등이 좀 나와줘야 될 텐데 아직 결과는 안 나왔고요. 오늘 이제 자정 넘어가면 이제 새벽에 내일 새벽 3시에 이제 결과가 나오면 미국 시장이 방향성을 적당히 이렇게 떨어지더라도 폭락만 없으면 되는데, 일단 좋은 얘기는 아니니까요. 어쨌든 하락을 하더라도 저점이 좀 지지가 되면서 좀 하락을 해줘야 될 텐데, 제일 안 좋은 게 이거죠. 한꺼번에 폭락을 하면서 장대음봉 나오는 거. 이거 나오면은 이제 저점이 깨질 것 같으니까,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은 이제 박살로 접어들게 됩니다. 미국 시장이 폭락하기 시작하게 되면 박살로 접어든다는 얘기는,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시장을 하락하는 거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지금 우리나라 시장 물론 내리 빠졌죠. 작년 8월 달서부터 지금까지 1년 넘도록 빠진 거는 맞지만 중간중간에 들어줬던 적도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이게 들어주는 적도 있죠. 과거에 이제 시장이 빠질 때에서는
물론 지금처럼 이렇게 1년 동안 빠지고 나서 나중에 이제 들어 올리고 이것도 있었지만 한 번 조정을 받을 때 지금 이제 한 달 넘었거든요. 한 달 정도 조정받는 게 비일비재했습니다. 비일비재했고 뭐 2달 정도에서 심하게는 3달 내내 반등 없이 떨어진 적도 꽤 많았어요. 과거 뭐 2015년도, 6년도, 7년도, 8년도 이때에서는 그때 당시에는 이제 박스 피장에서는 약세장일 때 그때도 지금하고 시장의 뭐 악재들이 비슷비슷했습니다. 금리 인상 이슈 있었고요. 경기 침체, 그 다음에 뭐 세계 경제 대공황이 찾아올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그리고 뭐 유럽 신용 위기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나오면서 호재는 찾아볼 수가 없었고, 그러니까 한 달 내내 떨어지는 거는 뭐 자주 있었고, 뭐 2달 정도 떨어졌다가 잠깐 반등 나오고 또 떨어지고, 그리고 또 반등 나왔다 또 2달 내내 떨어지고 이랬던 장들이 과거에 좀 많았는데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주 징글징글해요. 근데 지금 이제 한 달 정도 되니까 아마 개인 투자자들이 그때와 좀 비슷한 느낌일 텐데, 일단 FOMC가 지나고 나서, 그러니까 오늘 새벽이 지나고 나서 미국 시장이 장대 음봉으로 떨어지는 모습만 아니라면, 그러면은 어느 정도 떨어지고 나서 이렇게 돌릴 수 있는 호재거리 얘기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미국에서 나와야 됩니다. 제일 좋은 얘기는 그냥 많이 빠졌다. 그리고 경기가 침체가 맞지만 뭐 내년서부터는 뭐 아무리 안 돼도 뭐 내년 안 되면은 2024년도라도 뭐 어쨌든 간에 나중에는 경기가 좋아질 거다. 뭐 이런 립 서비스 얘기만 나오더라도 뭐 주가가 좀 반등을 줄 수 있는 건덕지가 있을 텐데 뭐 전혀 그런 얘기는 없고 계속 경계감, 우려감, 뭐 금리 인상 뭐 이런 얘기만 쏟아내니까 주가가 힘을 못 내고 계속 비실비실거리고 있죠. 그래서 시장이 빠져서 그래요. 결론은 그런 얘기에 맞춰가지고 폭락도 안 나오는데 살살살살 떨어지니까 종목들이 25% 정도에서 30%까지 지금 마이너스가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으로 지금 치닫고 있는데, 미국이 오늘 밤에서 크게 폭락만 안 하면 일단은 박스권장으로 돌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스권장으로 돌입을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종목들이 개별 종목들이 폭등을 해요. 지금 일부 개별 종목들이 폭등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개별 종목 장세가 펼쳐질 건지, 그러니까 박스권이 유지가 되면은 이렇게 개별 종목들이 움직이거든요. 지수는 안 올라가는데 이런 식으로 움직임으로 될 건지, 아니면 미국에서 뭐 좋은 얘기가 FOMC 이후에서 뭐 악재는 끝났다 뭐라는지, 많이 빠졌으니까 이제 조금 이거 낙폭과대다라는 얘기로 미국 시장이 좀 오르면은 우리나라 시장도 회복은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스스로는 못 가고 미국이 올라와야 돼요. 결국 뭐 미국 시장을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는데, 미국이 일단은 12,000, 나스닥은 12,000원을 회복을 해줘야 될 거고요. 다우존스는 31,000자리를, 31,500자리를 회복을 해줘야 될 텐데, 뭐 지금 대충 봐도 쉬워 보이지가 않죠. 무슨 호재로 여기를 뭐 급등을 여기를 하겠어요. 근데 지금은, 그냥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고, 얘네들이 이게 급등이 나와서 움직이는 거를 바라는 거는 지금 상황에서는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냥 빠지더라도 살살살살,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그냥 살살살살 떨어지는 모양입니다. 올라갈 가능성보다는 지금 뭐 오늘 FOMC 끝난 다음에 급등하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아마 더 고통스러울 겁니다. 왜냐하면 기대감은 반등 줄 줄 알고 기다렸는데 반등을 지금 주는 모양이 아니거든요. 지금 여기 전저까지 살살살살 밀겠다라는 모양이 좀 더 가까워요. 그래서 이렇게 하락연자로 이렇게 떨어지는 전저점을 두고 최근에 있었던 이런 재미없는 흐름들이 한 달은 좀 지속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우려감이 좀 보입니다. 여러분들 한 달 동안 되게 재미없었죠? 그 흐름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웃긴 게 폭락은 없다는 거죠. 지금 구간에서. 폭락이 없다고 하는 거지 빠지지 않는다는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오늘도 보면은 가는 애들은 가잖아요. 조선선제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식의 장세는 계속 나올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폭락 장세는 뭐냐? 말 그대로 지금 모든 테마주들이 무너지고 모든 종목들이 현재 자리에서 다 반토막 나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예전에 그 코로나 때도 우리 한번 경험을 해봤었고, 그리고 예전에 그 유럽 신용위기 막 그 강등한다고 얘기 나올 때에서 폭락할 때, 그건 좀 너무 예전 얘기고, 2019년도에 갑자기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한테 경제 제재 걸겠다고 했을 때, 아니면은 그 훨씬 전에 아마 2016년도 전 15년도 그때에서 이제 사드 문제를 걸으면서 갑자기 우리나라 시장에 뭐 경기가 갑자기 빨간불이 돌았다 그러면서 그때 갑자기 급락했던 적이 있죠. 잠깐.
뭐 그런 식의 이제 급락세가 나오면서 종목들이 무너지는 걸 얘기하는 건데, 근데 그런 식으로 무너지려면 우리나라 시장도 저점이 깨져야 되고, 우리나라 시장 저점이 깨지려면 미국 시장이 깨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오늘 새벽에 있을 흐름들을 보면서 박스권장으로 돌입을 하면서 종목들이 살살살살 빠지고 지수가 빠지더라도 개별 종목 장세가 될 것이냐. 일단은 좋은 장세는 지금 부분에서는 지금 차트적으로 볼 때에서는 이렇게 급등하는 흐름들은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뭐 저는 보이는 대로만 얘기합니다만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일단 2,400을 회복을 해야 제가 여러분들한테 시장이 지금 이제 바닥을 치고 좋아집니다라는 얘기는 2,400을 회복을 해야 조금 나오는 거고요. 2,500을 가야 돼요. 결론은 2,500을 가지 않고서는 우리나라 시장은 좋다라고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장입니다. 근데 2,500이 점점 멀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점점 시장이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2,500은 올려놔야 되는데 저 자리가 점점 멀어지고 있으니까 일단 그게 문제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2,500만 가면 될 텐데 2,500 가려면 150포인트 올려야 되는데 올라갈 생각을 안 해요. 어쨌든 오늘 새벽에 어쨌든 두고 보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이제 종목 두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는 오늘 테마 섹터에서 움직였었던 사료주입니다. 근데 사료 쪽에 이제 KC피드인데, KC피드가 오늘 장중에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다가 지금은 다시 소강 상태지만, 올라간 이유는 이제 사료 가격이 올 하반기에서 좀 상승을 할 거라는 사료 가격 인상에 대한 기대감에 대한 기사들이 나와주면서, 왜냐하면 사료업계에서 지금 계속 가격이 올라가니까 원가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죠. 그래서 불가피하답니다. 거기다가 지금 아프리카 열병으로 해가지고 지금 그 관련주들도 지금 움직여주고 있고, 그래서 과거에서도 아프리카 열병으로 인해가지고 사료 관련주들이 강하게 움직였던 전적도 있고, 그래서 뭐 이쪽 사료 관련주들은 원가 상승에 따른 제품 가격 상승, 뭐 이걸로 인해가지고 호재는 분명히 나올 거라서 지금 정도 위치면은, 그렇게 급락할 것 같지는 않아요. 일단 미국 시장이 뭐 급락을 해야 얘도 급락을 하는데 미국 시장이 급락을 안 하면 미국이 10,000 깨지고 뭐 8,000 내려가고 나스닥 기준은 뭐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얘네들로 저점을 특별히 깰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정받으면 뭐 단기적으로 접근할 사람들은 접근을 해도 될 만한 패턴인 것 같고요. 자, 다음은 이제 화장품 관련주 애경산업인데 계속 실내든 실외든 그 마스크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있죠. 근데 오늘 나온 기사는 실외 마스크 의무 이쪽에 대한 이제 해제 기대감. 그래서 이쪽 마스크 관련주들은 계속 마스크가 아니고 마스크 해제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화장품주들이 뭐 최근에 좀 강세를 그래서 좀 보이는 게 아닌가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 14,000원은 넘어가겠죠. 보유하신 분들은 뭐 장도 안 좋은데 이렇게 바닥에서 움직이고 있고 이슈가 있는 쪽은 그냥 보유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제 대주산업인데요. 여기 이제 최근에 여러분들한테 시장이 이렇게 흔들리고 어려울 때에서는 사료 관련주는 바닥에 있는 게 유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중에 하나인데, 자, 대주산업인데요. 자, 오늘 올라가긴 올라갔죠. 사료 관련주 가격 올린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조금 더 수익이 어제보다는 많이 올라오긴 했는데 77.6%. 좀 더 갈 수는 있을 것 같죠. 마찬가지 시장이 무너지면 못 갑니다. 모든 테마주 못 가요. 지수 2,000 깨지면 못 갑니다. 근데 지수 2,000 안 깨지고 2,300도 안 깨지면 그래도 4,000원까지는 반등을 줄 수는 있어 보인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시장 점수는요. 일단 미국 시장이 좀 나와봐야 알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70.2, 그리고 매수 포인트도 75.2, 사료주들 바닥주들은 양호한 것 같아서 85.5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정수의 신한수였습니다. 네, 일단은 뭐 미국의 금리 인상 결정 폭을 확인해야 좀 시장 방향성 확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못다한 이야기 계속해서 나눌 수 있는 소통 방송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문자 받는 사람 번호에 샵 0082 입력하신 후에 신의 한 수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정수 파트너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감인방 60분의 승부 1시간 동안 또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이외 유사 상호명에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네, 저는 이쯤에서 물러가 보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